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고 그렇게까지 대단할 수가. 제가 초대를 받았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런던의 비 오는 오후 제 우편함에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저는 작은 서재에 앉아 옛 지도들과 먼지가 쌓인 고대 전투에 관한 책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초대장이 담긴 봉투는 깔끔하고 우아했으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황금 문장이 새겨져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뛰며 설렘과 호기심이 솟구쳤어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초대장은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군사회의에서 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로렌스입니다. 저는 미군 국방부 장교 출신이고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숨겨진 힘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저 흘깃 읽어본 적만 있는 나라였어요. 저는 언제나 군사 역사에 매료되어 왔지만 한국은 제게 신비로운 나라였어요. 초대장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전문가인 카밀 교수님께서 한국의 과거와 현대, 군사 업적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기회였어요. 저는 재빨리 가방을 싸고 공책을 챙긴 후 공항으로 향했어요. 파리로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치 전혀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의 모자이크를 바라보며 다가올 모험을 상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한 나라에 대해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파리에 도착한 것은 마치 꿈속에 들어온 듯 했어요. 거리는 활기차고 다채로웠으며 구석구석마다 카페가 있고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강연이 열릴 웅장한 고풍스러운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건물은 역사적인 분위기를 자아냈고 높은 기둥과 햇빛 아래 반짝이는 큰 유리창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대화의 에너지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목소리들이 느껴졌어요. 강의실 안에서 저는 세계 각지에서 온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한 얼굴들을 보았어요. 비밀 군사 전략을 밝혀낸다는 명성이 자자한 카밀 교수님도 계셨어요. 또한 자국의 군사 역사와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교하곤 하던 열정적인 이탈리아 학생 마르코 씨도 보였어요. 독일에서 온 사려 깊은 분석가 이보 씨와 깊은 지식을 내포한 진지한 눈빛을 가진 중국의 존경받는 전문가 류 씨도 계셨어요. 스페인에서 온 소피 씨는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마지막으로 눈빛에 결연함이 묻어나는 자랑스러운 젊은 한국 연구원 지민 씨도 계셨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약간 어색함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위대한 전투와 전략은 제 자신이 속한 큰 나라들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과연 한국도 제가 소중히 여겼던 이야기들만큼 극적이고 강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웅성거림을 들으며 뭔가 특별한 일이 곧 펼쳐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불이 어두워지자 강의실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기대감에 떨며 몸을 약간 떨었어요. 카밀 교수님께서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로 올라오시자 그분의 목소리가 따뜻한 바람처럼 강의실을 채웠어요. 교수님께서는 여러분 환영했어요. 오늘 우리는 용기, 전략, 그리고 한 나라에 굴하지 않는 정신으로 가득 찬 놀라운 한국의 역사를 탐험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간단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강의실은 설렘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의심을 안고 왔던 제가 이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의 숨겨진 전투와 비밀 전략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과연 한국이 겪어온 도전과 승리들이 전 세계에 귀감이 될 만한 교훈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카밀 교수님께서 강연을 이어가시면서
고대 전사들과 뛰어난 장군들, 험난한 산과 거친 바다에서 벌어진 서사시 같은 전투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마치 눈앞에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갑옷을 입은 용감한 병사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마음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승리의 짜릿함과 패배의 슬픔을 함께 느꼈어요.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저는 지민 씨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은 전염될 정도로 강렬했어요. 지민 씨께서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용기와 희생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역사책 속의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회복력과 명예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강연이 재개될 무렵 제 안에는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의심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모든 나라가 비밀과 숨겨진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놀라운 과거와 굳건한 사람들이 있는 한국은 존경과 찬사를 받을 만한 나라였어요. 그날 파리의 웅장한 강의실에 앉아있던 저는 제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며 열린 마음으로 한국에 숨겨진 이야기를 배워나가기로 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세계 역사의 짜임새 속에서 얼마나 강렬하고 감동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 고대 전투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고구려라는 고대 한국 왕국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교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던 시절에 고구려가 중국의 거대한 군대와 맞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머릿속에 펼쳐진 전장을 상상했어요. 완만한 언덕과 깊은 계곡이 펼쳐진 광활한 평원이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중국 군대는 셀 수 없이 많은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고구려 사람들은 영리하고 용감했어요. 그들은 마치 소가 벽에 돌진하듯 정면 승부를 시도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셨어요. 적이 쉽게 다가올 수 없는 높은 언덕과 깊은 계곡에 튼튼한 방어 시설을 구축하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용감한 전사들이 바위투성이 언덕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들의 갑옷은 밝은 햇살 아래 반짝였고 주변에는 마치 빛처럼 화살이 날아다녔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 안에는 흥분이 점점 커져갔어요. 저는 고구려 전사들이 서로 힘을 합쳐 주변 환경을 비밀 무기로 활용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들은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며 덕과 은밀한 위치를 미리 마련해 두었어요. 듣다 보니 그들의 전략은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똑똑한 아이디어로 승리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강의 도중 저는 한때 한국의 힘을 의심했던 열정적인 이탈리아 학생 마르코 씨조차도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찡그린 이마와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을 보니 그 역시 이 이야기 속에서 특별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 전사들이 단순히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매우 지혜로웠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들은 지형을 연구하고 바람과 날씨의 흐름을 익히며 마치 능숙한 체스 플레이어처럼 전술을 계획하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함께 서서 더 큰 적을 능가하는 전투의 짜릿함을 느끼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전투 당일 이 전사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라고 물었어요. 마치 부딪히는 칼날 소리와 용기를 외치는 함성, 그리고 행진하는 북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요. 그 이미지들이 너무도 선명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전장의 흙내음과 언덕 너머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까지 느껴지는 듯 했어요. 교수님께서 차분하면서도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니 고대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또한 휴식 시간 동안 지민 씨께서 조부모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들을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지민 씨께서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용기와 지혜의 이야기가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 과거의 정신을 이어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는 한국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비록 제가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모든 나라에는 각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고구려의 전투에 관한 강의는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어요. 힘은 반드시 수많은 병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똑똑함과 주변 환경을 활용하는 것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요. 소수의 전사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거대한 군대에 맞설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강의가 끝날 무렵 저는 이 고대 전투들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용기, 단결, 그리고 지혜의 힘에 관한 소중한 교훈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어마어마한 도전에 맞서 승리를 거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고구려의 이야기는 저를 흥분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었고 한국의 과거와 그들의 정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역사가 단순한 날짜와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는 살아있는 이야기임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의 일부가 되어 제가 점점 깊이 존경하게 된 한 민족의 용감하고 뛰어난 전략들을 발견하게 된 것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카밀 교수님께서 한국 역사 후반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때 제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교수님께서는 고려시대와 그들이 역사상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였던 몽골의 침입에 어떻게 맞섰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작은 나라가 길을 가로막는 거의 모든 것을 정복한 군대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카밀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은 하늘을 찌르고 강은 깊게 흐르는 땅, 많은 이들이 곧 강력한 몽골 군대에 굴복할 것이라 믿었던 땅을 말이에요. 저는 눈을 감고 용감한 전사들이 모여드는 광활하고 거친 풍경을 그렸어요. 머리 위로는 어둡게 소용돌이치는 구름이 보였고 적이 다가오자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몽골인들은 무시무시했고 그 수는 압도적이었어요. 그들의 군대는 마치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강력하고 멈출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나라도 그러한 힘에 저항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고려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항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진 모든 힘과 용기로 싸우기로 선택하셨어요. 저는 가파른 언덕 위에 서서 집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얼굴로 준비하는 병사들을 상상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불꽃이 반짝였어요. 저는 호기심, 경외심, 그리고 약간의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그 전사들 중 한 명이 된 기분은 어떨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차가운 아침, 동료들 옆에 서서 갑옷이 살랑살랑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젊은 병사를 그렸어요. 그의 발밑에는 이슬에 젖은 땅이 있었고 북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그를 전투로 이끌었어요. 카밀 교수님께서는 몽골인들이 무적처럼 보였을 때도 고려인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은 무기뿐만 아니라 자부심과 삶의 방식을 지키겠다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싸우셨어요. 잠시 고요한 순간 저는 한국연구원 지민 씨와 몇 마디 나누었어요. 지민 씨께서는 저희 조부모님께서 고려의 저항 이야기는 희망의 노래와 같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역경이 닥쳐도 단합과 결의가 길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이 이야기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고려의 투쟁은 단순한 과거의 전투가 아니라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용기와 인내의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강의가 계속되면서 카밀 교수님께서는 고려인들이 땅을 지키기 위해 영리한 전략을 사용한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은 적의 힘이 크게 통하지 않는 어려운 지형에서 싸우기로 선택하셨어요. 저는 좁은 산길과 숨겨진 계곡에서 고려 병사들이 몽골 침입자들을 매복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자연을 동맹으로 삼는다는 생각은 참으로 기발했어요. 이는 때로는 가장 큰 군대보다 가장 똑똑한 계획이 진정한 힘의 원천임을 보여준답니다. 저는 고려인들의 모습에 깊은 감탄을 느꼈어요. 그렇게 강력한 적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들의 의지가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마치 제가 그 전사들 사이에 서서 바람의 차가움과 그들의 불타는 결의를 함께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저항 이야기는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고 어려운 시기에도 한 민족의 정신이 밝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챕터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의 힘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졌음을 느꼈어요. 고려인의 자랑스러운 저항 유산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서 한 나라의 명예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과거가 미래에 영감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교수님께서 강의의 다음 부분을 시작하실 때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께서는 전설처럼 들릴 정도로 놀라운 해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하셨어요.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개방된 바다에서 싸우신 한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광활하고 끝없는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라고 카밀 교수님께서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파도가 바위 절벽에 부딪히는 좁고 굽이치는 해협을 떠올려 보세요. 바로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소규모 함대를 이끌고 전투를 벌이셨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어요. 어둡게 소용돌이치는 물결과 가파른 해안, 그리고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철컥거리는 금속 소리와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만 가지고 계셨지만 적은 무려 330척의 거대한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단지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을 상대할 수 있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면서 그것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똑똑한 계획과 용감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께서 배의 키에 서 계시며 수평선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장군님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모든 움직임 속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장군님께서는 바다의 비밀을 알고 계셨어요. 적을 가두는 듯한 좁은 해협은 장군님의 가장 큰 동맹이 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순신 장군께서 강한 해류와 굽이치는 수로를 어떻게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하셨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는 대형 적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서로 가까이 모일 수밖에 없어서 공격하기가 쉬워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마치 바다 위로 메아리치는 칼날, 부딪힘과 대포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순신 장군의 작고 민첩한 배들이 마치 날쌘 화살처럼 해협을 가로지르며 대형적 함선을 피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해서 저는 마치 장군님의 배, 갑판 위에 서서 바다의 짠 내음과 파도를 가르며 부는 바람을 직접 느끼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한때 한국의 힘을 의심했던 마르코 씨조차도 그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해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반짝였고 열심히 필기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저는 방 안의 모든 분들이 한국 역사의 진정한 힘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카밀 교수님께서는 이순신 장군의 철저한 계획과 바다에 대한 깊은 지식이 어떻게 전세를 뒤바꾸었는지를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적의 숫자에 압도당하기보다는 장군님께서는 용기와 영리한 사고로 전황을 바꾸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투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과 결연함,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을 깨달으며 큰 설렘을 느꼈어요.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저는 지민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민 씨께서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한국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소수의 용감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대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이야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민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는 이 이야기가 지민 씨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에 더욱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순신 장군처럼 용감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물었어요. 배 갑판 위에 서서 바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가고 바다의 짠 냄새가 코를 감도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전투의 두려움과 짜릿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계획을 믿고 차분하게 임하는 리더의 힘을 느꼈어요. 그때 저는 제 삶에서도 비록 제 도전들이 해전만큼 크지 않더라도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기적의 해전에 관한 강의가 끝날 무렵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단순히 흥미로운 전투 이야기를 넘어서 전략, 용기, 그리고 가진 것을 활용하여 문제를 극복하는 힘에 관한 귀중한 교훈임을 깨달았어요. 좁은 해협 부딪히는 파도 그리고 한 리더의 영리한 움직임이 모두 어우러져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승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제 머릿속에는 바다와 이순신 장군의 영웅적인 모습이 가득 떠올랐어요. 저는 깊은 영감을 받아 한국의 풍부한 역사에 대해 더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저는 뛰어나고 용감한 리더가 이끄는 작은 함대라도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기적의 해전은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며 때로는 단순한 숫자보다 지혜와 단합으로 가장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저에게 전해주었어요. 교수님께서 한국의 현대 시대로 넘어가시자 제 안에는 새로운 설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강의실의 불빛이 밝아지더니 큰 스크린에는 생생한 이미지와 영상들이 연달아 나타났어요. 저는 깔끔한 첨단 기계들과 혹독한 조건 속에서 훈련하는 용감한 병사들을 보면서 고대 전투를 치른 그 나라가 이제는 현대 군사 기술의 선두주자가 되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교수님께서 오늘 우리는 한국이 오랜 용기의 역사를 어떻게 현대의 힘으로 전환시켰는지 보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눈앞에 펼쳐진 눈 덮인 산속에서 병사들이 훈련하는 영상을 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 영상에서는 두꺼운 장비를 착용한 채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뛰고 웃으며 훈련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 그 차가운 공기를 거의 느낄 수 있을 정도였고 그들의 결연한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과 유산에 자부심을 가지고 훈련하고 계셨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강력한 무기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영상의 한 부분에서는 K9 자주포가 거친 지형에서도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기계는 날렵했고 디자인이 현대적이면서도 똑똑하게 만들어졌어요. 정밀하고 빠른 움직임을 보니 세계 최고의 무기 중 하나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무기들이 단순한 힘의 상징이 아니라 오랜 문제 해결과 혁신의 전통의 결실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 역사의 뿌리를 두고 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엔지니어들과 병사들이 함께 노력한 모습을 상상했어요. 강의가 계속되는 동안 스크린에는 KF-21 전투기의 모습도 나타났어요.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다니는 전투기는 첨단 기술과 뛰어난 공학의 완벽한 조합을 보여주었어요. 그 모습은 한국이 현대 과학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정신을 잃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었어요.